건강한 치아가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 치아건강 굿라이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송다은입니다. 저희 치아건강 굿라이프에서는 언제나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치과 치료의 진실을 파헤쳐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진심을 담는 의사 이창민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과 의사 이창민입니다. 원장님, 저 질문이 있어요. 그 TV를 보면은 잇몸약 광고가 있잖아요. 이게 진짜 우리 치아, 잇몸에 도움이 되나요? 저 요새 TV를 보시다 보면은 잇몸약이다, 아니면 잇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치약이다, 네. 이런저런 광고가 많은데요. 분명히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잇몸약 자체가 네. 아니면 잇몸 치약 자체가 잇몸 염증을 없애준다. 그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광고에서 봤던 건 다 거짓말인 건가요? 거짓말은 아닌데 약간은 과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치주 질환이라는 거는 결국은 치료가 동반되어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치료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잇몸약이든 잇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치약을 사용함으로써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건강하게 된 잇몸을 건강하게 유지를 해준다. 그런 역할이 오히려 좀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우선인 것 같고, 그 외에 잇몸약이나 잇몸 치약은 어느 정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치과 치료의 진실을 파헤쳐 주실 건가요? 잇몸 이식 수술에 대해서 한번 그 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진짜 뭐 심장 이식, 간 이식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어도 잇몸 이식은 조금 낯선데 어떤 비밀이 숨어져 있을지 그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잇몸 이식의 비밀과 진실. 원장님, 오늘 주제가 잇몸 이식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진짜 뭐 심장 이식, 신장 이식, 간 이식, 피부 이식 이런 얘기 들어봤어도 잇몸 이식은 저는 좀 생소한 것 같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치과대학생일 때만 해도 저 역시도 생소했던 분야고요. 네. 그러니까 잘 몰랐으니까. 잇몸 이식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치주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한 수단이고요. 잇몸 이식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우선은 잇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잇몸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단단한 잇몸, 연한 잇몸. 물론 단단한 잇몸은 전문적인 용어로는 각화치은이라고 하고요. 연한 잇몸은 전문적인 용어로 비각화치은이라고 하는데요. 단단한 잇몸은 치아에 가장 가깝게 붙어 있는 잇몸. 그럼으로써 치아를 지지해주는 잇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한 잇몸은 단단한 잇몸 아래쪽에 위치해서 우리가 말을 하거나 이런저런 활동을 할 때 근육이 존재해서 입술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입에 바람을 넣었을 때 입술이 볼이 부풀어 오른다든가 그런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주는 잇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잇몸 하면 그냥 이 위쪽에 있는 모든 부분을 잇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것도 신기하고, 그러면서도 또 단단한 잇몸, 연한 잇몸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조금은 바로바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건가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치아에 바로 붙어있는 잇몸이 색깔이 조금 더 밝게 보이는, 분홍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단단한 잇몸이고요. 그 위쪽으로, 아까 제가 아래라는 표현을 썼는데 치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치아를 가장 위라고 봤을 때 아래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요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윗니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치아를 기준으로 멀어질수록 아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치아에서 멀리 있는, 즉 아랫부분에 있는 조금 더 빨간색으로 보이는 잇몸이 움직이는 잇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연한 잇몸은 움직임을 담당하고 있고, 쉽게 말하면 단단한 잇몸을 제외한 모든 잇몸을 연한 잇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단한 잇몸의 기능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요. 단단한 잇몸의 기능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하는 잇몸 이식 수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단단한 잇몸에 하는 기능은 첫 번째로는 치아를 잡아주는 잇몸뼈를 덮어줌으로써 잇몸뼈도 보호하고 치아를 보호하고, 그게 첫 번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기능은 각종 이제 세균의 침투나
치석, 치태가 끼는 그런 상황들을 이 단단한 잇몸이 최대한 치아에 밀착함으로써 치주 질환을 예방하는 1차적인 방어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당연한 거지만 외부 손상, 음식을 먹다 보면 물론 부드러운 음식도 있지만 단단한 음식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날카로운 음식을 먹을 때 잇몸이 긁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단단한 잇몸이 최대한 저항을 해줌으로써 그런 외력에 손상되는 그런 걸 좀 막아주고요. 부가적으로 음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양치질, 우리가 그런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양치를 난 열심히 했는데 피가 난다거나 네, 맞아요. 그거는 잇몸 염증이 아니어도 내가 양치질을 잘못해서 너무 세게 해서 잇몸에 상처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외력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 등을 단단한 잇몸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단한 잇몸, 연한 잇몸이 각각 하는 역할들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단단한 잇몸과 연한 잇몸을 딱 보기만 해도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 이렇게 딱 보실 수 있나요? 단단한 잇몸과 연한 잇몸만을 보고서 건강하다라고 판단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다만 치주 질환 있는 환자들의 잇몸을 봤을 때 많이 부어 있거나 피가 난다. 오히려 그런 쪽을 보고서 잇몸이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라고 좀 더 쉽게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잇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나 뭐 예를 들어서 치주 질환 때문에 아니면 선천적으로 단단한 잇몸의 유무에 아니면 단단한 잇몸의 양의 정도에 따라서 잇몸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단한 잇몸의 이야기까지 딱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딱 돌아와서요. 잇몸 이식 수술 언제 필요한 건가요? 되게 많은 경우에서 잇몸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임플란트든 자연치아든 단단한 잇몸이 없는 경우에 그로 인해서 치주 질환을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잇몸 이식 수술을 해주기도 하고요. 치주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에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잇몸 이식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는데 이를 발치하게 된 이유가 잇몸 질환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단단한 잇몸이 없어진 상태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임플란트만 그냥 심고 하게 되면은 임플란트 주변에 단단한 잇몸이 없어지기 때문에 양치질을 할 때 잇몸이 쉽게 손상이 될 수 있고 치주 질환에 이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같이 잇몸 이식 수술을 해준 경우예요. 보시면은 되게 좀 징그러워 보이시겠지만 네. 단단한 잇몸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임플란트를 하고 뼈 이식을 하고 그 과정에서 보이는 그림처럼 잇몸 이식 수술을 동반하여 진행을 해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충분한 양의 단단한 잇몸을 임플란트 주변에 확보해 줄 수 있게 된 경우죠. 이렇게 되면은 환자분께서 추후 임플란트 크라운을 입안에 우리가 갖게 됐을 때 훨씬 더 관리가 쉬워지실 거고 치주 질환에 걸리는 확률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 이렇게 잇몸 이식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일까요? 이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 중에는 더러 이에 음식물이 더 잘 낀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잇몸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네, 물론 100% 잇몸 때문에 그러진 않겠지만 뭐 치아 사이사이의 공간 그런 문제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서 잇몸에 문제가 있을 때 사실 문제라기보다는 단단한 잇몸이 없을 때 임플란트를 했는데 음식물이 많이 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단단한 잇몸이 없고 연한 잇몸만 있을 경우 잇몸이 자주 쉽게 움직이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도 그 잇몸은 움직이게 될 거고 순간적으로 잇몸과 임플란트 사이에 음식물이 끼게 됨으로써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죠. 그러면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 외에 자연치아에서도 잇몸을 이식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자연치아의 경우에도 잇몸을 이식해야 될 경우가 사실은 많이 존재합니다. 임플란트 주변에 단단한 잇몸이 없으면 음식물이 많이 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마찬가지세요. 자연치아에도 어떠한 원인에선가 단단한 잇몸이 없어지면은 그 사이에 음식물이 많이 끼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해주고자 잇몸 이식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로는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겠지만 잇몸이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보다 많이 내려가 있는 경우. 네. 쉽게 말하면 잇몸 퇴축이라고 하죠. 잇몸 퇴축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도 잇몸 이식 수술을 고려할 수 있고요. 잇몸이 너무 얇아서 잇몸 퇴축이 일어날까 봐 미리
잇몸 이식 수술을 고려하기도 하고 사실 다양한 경우에서 잇몸 이식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 또한 잇몸이 건강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잇몸 이식 수술이 굉장히 낯설었는데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 주변에서 또 흔하게 볼 수도 있는 경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을 딱 들었을 때 이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어디서 뭔가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뭐 간 이식도 네. 기증자의 간을 이식하거나 이런 식인데 그럼 잇몸은 어디에서 떼우는 거죠? 다양한 곳에서 사실은 잇몸 이식편을 채취할 수 있고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잇몸 이식 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입천장에서 잇몸을 떼우신다고 보면 되세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씀을 안 드린 게 단단한 잇몸이 우리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단단한 잇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단단한 잇몸을 어딘가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네. 입천장은 단단한 잇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쉽게 입천장에서 단단한 잇몸을 떼와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잇몸 이식술을 해줄 수 있고요. 본인의 잇몸 이외에도 이제 그 외에 미리 만들어진 합성 잇몸 이식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동물의 조직을 채취해서 깨끗하게 소독을 해서 미리 준비된 잇몸 이식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딱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군데에서도 잇몸을 이식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막상 들어보면은 내 잇몸이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 따갑고 밥 먹는 게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회복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걸릴까요? 제가 오른쪽 아래 잇몸 이식 수술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장 쉽게 오른쪽 위 입천장에서 잇몸을 떼는데요. 네. 수술은 하나를 하지만 결국은 수술 부위가 두 군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른쪽 아래, 오른쪽 위. 그리고 또 이걸 쉽게 생각하시면은 결국은 내 살을 긁어낸 거거든요. 우리가 이 살이 상처가 났을 때 낫기 전까지 물이 닿거나 나도 모르게 건드리면 되게 따갑고 아프잖아요. 맞아요.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즉 수술 부위가 두 군데가 되는 거고 안 그래도 수술 부위가 두 군데라서 불편한데 내 살을 긁어낸 그 부분이 더 따갑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수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통증이 조금 더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처음 불편이 그나마 덜해지는 거는 한 일주일 정도. 네. 그리고 보통 그것보다 이제 조금 더 편해진다라고 하는 건 2주일 정도. 그리고 완전히 예전과 같이 완전히 돌아간다는 2달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늘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처음 며칠만 고생하시면은 그 뒤로는 어느 정도 잇몸을 뗀 거에 대한 불편감은 줄어드실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나 건강하고 더 오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잇몸 이식 수술을 받은 거니까요. 아마 그 기간을 또 버티고 그러면서 인내하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창민 원장과 함께 잇몸 이식 수술의 비밀과 진실에 대해서 파헤쳐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잇몸 치료의 사례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플란트를 하면서 잇몸 이식 수술을 했던 경우 어떤 케이스가 있었을까요? 사실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준비한 케이스 중에 하나는 드문 케이스긴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환자분께서 저희 병원에 오실 때 타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하셨고 내가 지금 임시치아를 사용 중인데 그 아래쪽으로 임플란트가 비쳐 보여서 그거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오셨어요. 지금 보시면 치아가 있고 잇몸 쪽에서 뭔가 약간 검게 보이시는 그 부분께서 이제 환자분이 불편해 하셨던 건데 저희가 환자분 입천장에서 잇몸 이식을 떼와서 잇몸 이식을 해야 될 공간으로 잇몸 이식을 해서 고정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채취해온 잇몸이 자리를 잡음으로써 주변 잇몸과 조화도 잘 되고 비쳐 보이던 임플란트 기둥도 안 보이게 되는 이 경우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임플란트를 하면서 잇몸 이식까지 진행하는 경우를 봤고요. 지금 보이는 사진도 앞의 경우와는 또 다른 잇몸 이식 경우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환자분께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임플란트를 4개를 심으시고 임플란트가 지지를 해주는 틀니를 사용하셔야 되는 환자인데요. 결국 틀니라는 것도 임플란트가 있던 없던 결국은 단단한 잇몸이 많이 밑에서 지지를 해줘야지 틀니의 움직임이 최소화되고 움직이지 않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뼈의 양도 부족했고 잇몸의 양도 너무 부족했던 상황이라서 우선 저희가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공간에 임플란트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틀니를 만들어 드리기 전에 양쪽 입천장에서 잇몸 이식을 채취했고 오른쪽 왼쪽에 다 잇몸 이식을 해줌으로써 네. 단단한 잇몸을 만들어 주면서 잇몸의 깊이를 만들어 준 거예요. 틀니가 조금 더 쉽게 유지될 수 있게. 네.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잇몸 이식을 통해서 임플란트 틀니 아니면 틀니를 좀 더 쉽고 잘 사용할 수 있게, 즉 임플란트가 움직이지 않고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임플란트와 틀니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 보니까 이렇게까지 잇몸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 치아의 경우에서도 잇몸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이 사례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어떠한 힘에 의해서 아니면 기본적인 내가 그냥 나이가 들면서 나도 모르게 잇몸이 원래 치아에 있던 위치가 조금씩 내려가는 경우가 늘 생겨요. 네. 그러면 뿌리 부분이 노출이 되고 어떤 분들은 시리다. 어떤 분들은 뿌리 부분이 노출된 것까지는 괜찮은데 점점 무슨 패이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치과를 많이 가시는데 많은 경우에는 이제 그쪽을 떼움으로써 내려간 잇몸에 대해서 노출된 뿌리 부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곤 하시는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다시 원래 내려갔던 잇몸의 위치를 다시 제 위치로 올려줌으로써 노출되었던 치아 뿌리 부분을 다시 덮어준다거나 그런 방법도 이렇게 잇몸 이식 수술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가장 좋은 점이 노출된 뿌리 부분이 다시 사라졌기 때문에 시린 증상도 없어질 수 있고 조금 더 심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잇몸이 없었을 때 불편함은 잇몸 이식으로 충분히 우리가 좀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그럼 보철 치료도 잇몸 이식으로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결국은 잇몸 이식이라는 이런 수술은 여러 군데 되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저희 아버지신데요. 치아를 뭐 신경치료를 하시고 크라운을 씌우셨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잇몸이 약해지고 연한 잇몸만 남다 보니까 잇몸 이식 수술을 통해서 크라운 아랫부분에 노출된 뿌리 부분을 다시 덮어줬고요. 이렇게 되면은 크라운을 새로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치료 효과는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 안내 한 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 잇몸 이식 수술이 다양하게 쓰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도 활용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또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잇몸 이식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 어떤 게 있나요? 결국은 단단한 잇몸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잇몸 이식 수술 과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잘 얻기 위한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실은 저희가 단단한 잇몸이 없으시니까 무조건 만드셔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단단한 잇몸을 만들어 줌으로써 이 환자분께서 치주 질환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롭고 예방을 할 수 있느냐, 그거를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건데요. 무턱대고 잇몸 이식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의사로서 수술하는 과정에서 결국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입천장 같은 중요한 부위에서 단단한 잇몸을 적절하게 확보해서 필요한 부분에 잇몸 이식을 해주고 그 잇몸 이식편이 고정이 됨으로써 그쪽으로 혈관 공급이 잘 돼서 잇몸 이식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늘 그거를 고민하고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의료진이 중요하게 보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다면 환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또 따로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잇몸 이식편이 움직여야 되지 않기 때문에 양치질은 하시면 안 되세요. 한동안은. 왜냐면은 잇몸을 이식을 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새롭게 혈액이 공급되면서 이식된 잇몸이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바뀌고 나의 단단한 잇몸으로 되는데 열심히 관리를 하시려다가 양치질을 하게 되면은 고정시켜 놓은 잇몸 이식편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실패를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양치질을 하시기보다는 가글을 좀 하셔서 최대한 그쪽을 깨끗하게만 좀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다른 수술에서도 다 적용되는 거겠지만 제일 안 좋은 거 아시죠? 흡연, 네. 음주 네. 그런 거 꼭 피해 주셔야 되고 또 가장 기본적인 걸로 뭐 이제 푹 쉬시고 뭐 예를 들어서 무리하지 마셔서 면역력도 좋게 하고 내 건강을 향상시켜서 수술이 꼭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환자분들께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잇몸 질환 때문에 제가 치료를 하게 된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잇몸 질환, 치주 질환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기 위해선 3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저희가 치료를 잘 해드리는 거. 그건 당연한 거고요. 맞아요. 두 번째는 저희가 치료를 해서 끝이 아니다. 환자분께서 댁에서 이제 올바른 양치질을 해주시고 개인마다 선호도가 다르겠지만 치간 칫솔이라든가 워터픽이라든가 치실 같은 거를 쓰시면서 부가적으로 신경 써서 관리를 해주시는 것. 이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1번, 2번만 잘 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할 시기에 치과를 오셔서 검진을 받으시고 그때그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또 치료를 해드리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번은 저희가 치료 잘 해드리는 거, 네. 2번은 환자분께서 관리 잘 하시는 거, 3번은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하시는 것. 매일매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 3가지입니다. 좋은 의사, 좋은 관리, 그리고 꾸준한 검진, 이 3가지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민 원장과 함께 오늘 치과 치료, 그 중에서도 잇몸 이식 수술과 관련한 전반적인 이야기, 비밀과 진실을 파헤쳐 봤습니다.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치아가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 치아건강 굿라이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목이 메여요. 너무 아쉬워서요. 저 역시도 사실은 이 2회분에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정말 최대한 많이 한다고는 했는데 네. 여전히 또 다른 진실 아니면 또 다른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게 많이 있어요. 네. 뭐 시간이 짧아서 참 아쉽지만 다음 기회가 되면은 또 한번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다음 기회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굿닥터 이창민 원장님과 그리고 굿MC조 송담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